안녕하세요. IT 개발 전문기업 IT 커넥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외주 개발 맡겼다가 이제 실패해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제 외주 개발에 실패하지 않을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면 많은 준비를 하세요. 당연히 뭐 무엇을 팔지도 고민하고 어떤 컨셉으로 인테리어 할지, 또 인테리어 예산은 얼마로 할지, 자재는 무엇으로 할지, 소품은 뭐 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인테리어 업자에게 이제 맡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다 해두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구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직접 다른 비슷한 가게에 돌아다니면서 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개발을 하실 때는 좀 달라요. 희한하게 이제 어떤 사업인지에 따라서 비슷하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 곳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만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달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숨고나 뭐 이제 크몬 같은 데 보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견적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뭘 만들지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난해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획 비용이라던가 뭐 브랜딩, 디자인 사실상 사업 자체를 같이 고민하는 거랑 다를 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가 이제 아직 머릿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기획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입니다. 기획도 브랜딩도 디자인도 개발도 전부 이제 완전히 밑바탕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기획 비용이 꽤 많이 들겠죠. 사업의 방향이나 이제 서비스 방향을 잡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시간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시더라고요. 기획이나 브랜딩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원하는 사이트랑 이거 비슷하게 해줘 라고 하시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 전문가가 알아서 좀 찾아줘 하시는 경우에는 어, 비용이 이제 생각보다도 훨씬 뛴다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싸게 한다 하면은 템플릿들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똑같은 디자인의 글자랑 이미지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제대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사이트 만들고 싶어요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낯설지만 이제 외주 개발을 해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뭐 준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가게 인테리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바로바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홈페이지라고 하면 뭔가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몇 가지만 준비를 잘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명확한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이 무엇이냐면은 외주 개발하는 사람들은 대표님의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나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혹은 서비스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외주 개발사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럼 이제 프로젝트는 산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들었을 때 외주 개발사에서 아, 이건 전혀 아직 명확한 게 없구나라고 할 때는 애초에 이제 기획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더 이제 중요한 것이 기능 정의예요. 명확한 기능 정의가 정말 중요한데요.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IT 서비스나 웹 기획 같은 걸 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을 텐데 가장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제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필요한 기능들을 적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와 이제 비슷한 곳에 가서 직접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여기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이제 뭐 손으로 적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챗 GPT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1인 강사분들이 어떤 강의를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대부분은 사실 이런 플랫폼들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외주 개발사들이 웬만하면 다 알기는 하지만 그 세세한 기능들 중에 뭔가 이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예산에 따라서 어떤 기능 가능하고 어떤 기능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외주 개발을 맡기는 분이 내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도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한번 AI를 이용해서 좀 도움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좀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는 1인 강사분들이 강의를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만들려고 한다. 이럴 때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지 도표 형태로 정리해서 기능 정의서를 만들어줘. 기능 정의서는 고객, 관리자, 강사 기준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고객과 관리자, 강사 기준으로 나눈 것은 홈페이지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구현되는 기능과 화면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고객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바라보지만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분들은 관리자 페이지를 따로 보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경우에는 1인 강사분들이 자기 강의를 올릴 수 있는 다른 또 대시보드나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기능 정의서를 만들어주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기능 정의서보다는 하나하나 이제 훨씬 상세하게 작성이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기준으로 기능 정의서를 봤을 때는 가장 먼저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많이 하시죠. 보통 이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메일이나 SNS 계정, 예를 들어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있겠죠. 간편가입. 그리고 개인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뿐만이 아니라 뭐 주소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의 개인정보들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받을지, 비밀번호 분실 시에는 리셋 기능을 제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래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로그인 아이디, 회원 가입과도 연관이 되는데 아이디는 몇 자 이상, 몇 자 이하로 할 것인지, 비밀번호에는 대소문자가 들어가고 특수문자가 들어가게 할 것인지 등등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강의 검색 필터에도 검색 기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할 건지, 어떻게 검색을 하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 상세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을 뭐 템플릿으로 좀 들어가게 할지, 결제는 어디서 할지, 장바구니는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객 기준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자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제 회원 목록을 관리할 수 있고 강사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고 그 이제 회원 정보에 대한 수정이나 강제 탈퇴, 정지 뭐 이런 권한들이 이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강의 관리도 있겠죠. 강사가 올리게 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거나 거절을 해주거나, 그때 승인을 할 때는 승인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할지 아니면 별도로 올리게 할지, 거절할 때는 뭐 사유를 쓸 건지 아니면 그냥 거절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경우의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모두가 기능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디테일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작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대한 정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자체가 견적에 다 녹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최소의 견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 기능에 대해서 최소 한도로 아주 중요한 기능들만 발라서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려고 하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뭐 AI로 이렇게 쭉 해서 읽어보면 아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겠지만 구글에서 기능정의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로 잠깐 보면은 네, 화면상으로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은 회원 가입, 로그인, 뭐 정책, 멤버 타입, 탈퇴, 로그아웃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회원 관리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쭉 쓰고 이제 우측에 뭐 간편 가입을 할지 이메일 가입으로 할지도 이제 작성이 돼 있고
중요도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중요도가 낮은 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삭제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능 설명을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다 쓰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는 사실 웹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원원을 가서 이런 플랫폼 만들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사이트는 워낙에 이제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첫 번째로 이렇게 메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강의 카테고리가 있고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검색창을 눌렀더니 지금 인기 있는 것들이 소팅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기업 문의 로그인도 있고 로그인을 했을 때는 카카오 로그인과 다른 방법 로그인이 있네요. 그리고 안 되면 회원가입이 있고요. 하나하나가 다 기능이겠죠. 첫 번째에서도 이제 이런 페이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누군가가 강의를 올리면 여기에 메인에 뜨는 배너들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면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분들, 그러니까 IT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기능들과 비슷하게 구현된 사이트들을 많이 보시고 한번 쭉 글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해가 안 가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AI를 이용해서 한 번씩 쭉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뭐 퍼플렉시티나 이제 젠스파크 같은 AI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비슷한 사이트를 넣어보고 거기에서 한번 이 사이트를 대상으로 기능 정의서를 만들어 봐라고 해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컨셉인데요. 디자인도 디자이너가 있거나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브랜드 컬러라던가 UI, UX 부분,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대다수 분들은 디자인 부분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트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거랑 비슷하게 해줘라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왕이면 조금 더 구체화를 하거나 우리가 우리 회사에 맞게 만들고자 한다면 브랜드 컬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뭐 브랜드 컬러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컬러를 쓸 것인지 뭐 스타일은 일러스트 이미지를 중심으로 쓸지 뭐 사진들을 중심으로 쓸지 폰트는 무엇으로 할지 이런 것들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피그마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했던 고객사 분 중에 한 분의 어떤 시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 색상이 있고요. 이 뭐 폰트들도 있죠. 이렇게 지금 유닉토 산즈라는 폰트를 쓰고 있고 내용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시안까지 아예 나와 있다면 디자인 비용도 사실은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누구나 저런 디자인 시안을 다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방향성이나 목표는 세워두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사이트를 많이 찾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좀 구현하고 싶은지를 많이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견적 부분이에요. 견적이 가장 민감하죠, 다들. 그래서 이제 비싼 견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싼 견적이라면 사실 그 이유를 반드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하는 내용으로 5군데 견적을 받았더니 4군데에서는 4천에서 7천 정도의 견적이 나왔는데 한 군데만 2천만 원 정도의 견적을 제시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2천만 원에서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이제 높은 견적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사 온라인 쇼핑몰 제작을 위해서 견적을 의뢰해보니까 A사는 3천만 원을 불렀고요. B사는 7천을 불렀고 C사는 1천만 원을 불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제 A사나 B사는 개발자가 개발을 하는 건 동일한데 A사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템플릿을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고요. B사는 이제 고객의 사례를 듣고 기획, 브랜딩, 디자인부터 마케팅 기능까지 생각해서 모두 개발한다고 합니다. C사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나 카페24나 아이맵 같은 툴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다 다른 내용이거든요. 동일한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한다고 했지만 결과물은 사실 천차만별일 수 있고 향후의 확장성도 고려했을 때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분도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최소한의 내용들. 카페24가 왜 좋은지, 워드프레스가 왜 좋은지, 우리가 모든 게 다 직접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셔야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템플릿도 싫고, 모든 걸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7천만 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거는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비사와 얘기를 해서 1차적으로 3천만 원 한도에서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돈으로 또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줄로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첫 번째, 사업 방향이 명확하고 기능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이 명확하면 견적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예 불분명하면은 이걸 조사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늘 구체적인 조건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